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공기는 맑고 하늘은 푸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 들어 미세먼지도 좋아졌고요. 실제로 대기오염도 심하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고 사람들의 이동 제한을 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참 좋아졌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대기오염이 줄어들게 되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미세먼지가 좋아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세먼지가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뭐 농도 봐도 작년하고는 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공기질이 좀 좋아진 거긴 하겠죠? 그렇죠. 작년 3월 초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그렇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네.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기억을 해본다면 올해는 너무 좋습니다.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3월 23일에 기상청 또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83일 동안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린 것은 총 132회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630회가 발생을 했으니까 5배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농도는 어떨까? 제가 뭐 서울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28.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이게 작년 1월에 37.5 마이크로그램보다 무려 23%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2월도 작년 2월보다 21%가 줄어들었는데 3월에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42%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도 보니까 그 위성 관측에서 중국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뭐 유럽 우주기구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있어요. 예. 센티널 화유 P라고. 이 위성이 측정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우한 지역 등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최근 6주간 격감하면서 작년보다 4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이산화질소는요, 석탄 발전소라든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미세먼지이기도 하지만 화학 반응으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산화질소가 적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질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여기 위성 분석에서도 중국 우한 인근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소보다 최고 30% 낮아졌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주로 분석하는 비영리 기후연구단체가 있죠. 카본 브리프.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4분의 1을 줄였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올렸던데요. 작년 대비 무려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되었다는 것으로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되었다는 것은 결국 석탄 발전소라든가 산업체 가동이 줄고 예. 차량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졌을 거라는 거죠. 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면 뭐 어쨌든 일부 중국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외출을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제 나가서 하늘을 보면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에 그나마 조금의 심적 위안을 얻는다라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경제적 이익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통계를 낸 기구가 있는데 예. 2018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4조 230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작년이죠. 예. 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제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갖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들은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의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량화를 한 다음에 명목 GDP로 환산을 해서 사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고려한 가중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경제적 손실 비용은 1,58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18년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평균 발령 일수가 25.4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액이 무려 4조 원이 넘더라는 것이죠. 자, 올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면 뭐 당연히 이런 손실액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추산된 경제적 이익에 또 이제 건강 비용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쳐지면 천문학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지금 덜 죽었다고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사람이 덜 죽은 것이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비용을 생각할 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3월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마샬 버크 교수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때 시행한 과감한 조치, 이런 것으로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버크 교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당시 중국 내의 수많은 생산시설이 가동을 멈췄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서 형성된 깨끗한 대기가 최소한 5만 명에서 최대 7만 5천 명까지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죽은 사람들 수보다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1년에 약 80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크 교수의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 맑아진 하늘 이야기 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이 맑아진 하늘을 아직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잡혀서 또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